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시려고 그래요. 슈퍼마켓에서 뭐 과일도 사시고 빵도 사시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계량하는 방법, 뭐 킬로그램 같은 것 하는 것 방법 하는 표현 배우시고요. 그 표현 배우시면서 곁들여서 문법으로는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좀 복잡하다고 했었던 명령법 있죠? 그 명령법 전부 다 배우시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또에 관한 명령, 우스댓에 관한 긍정 명령만 한번 오늘 배워보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표현 조금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명령법 표현 보시도록 하죠. 보시겠습니다. 네, 슈퍼에 갔어요. 그래서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señora, ¿qué desea? ¿Qué desea? 우리 바로 지난번 요 앞에 강의에서 ¿Qué desean? 이런 표현 나왔어요. 손님이 여럿이었으니까 ¿Qué desean? 이란 3인칭 복수로 썼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 갔나 봐요. 그래서 ¿Qué desea?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dos barras de pan, por favor. barra가 이렇게 몽둥이라 그럴까? 이렇게 긴 막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빵 2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빵 2덩어리 주세요. 그랬더니 de cuarto o de medio 할 때 cuarto는요. 이 cuarto 어디서 보셨었죠? 시계 할 때, 그쵸? 시간 할 때 15분 할 때 쿼터의 의미로 썼었어요. 여기서 de cuarto o de medio 하니까 4분의 1짜리 아니면 반짜리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dos barras 하면 온전한 것 2덩어리 생각할 텐데 여기서 4분의 1짜리 아니면 반짜리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반짜리. 그랬더니 de medio 절반짜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묻기를 ¿Dónde puedo comprar frutas? 과일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자, 요거 활용 많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뭔가 이제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를 때요. 치약은 어디서 사지? 가만있어 봐. 칫솔은 어디서 사지? 이렇게 물어볼 때 뭐는 어디서 사죠? 뭐는 어디서 사죠? 라고 물을 때 여기 프루타스 자리에 본인이 사실 것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Dónde puedo comprar 딸딸딸? 그러면 그 딸딸딸 꽃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표현, 요 표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쵸? 이 사람은 빵 사면서 그럼 과일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Aquí las tenemos también. 이 las 이제 우리 목적 대명사 배웠으니까 잘 아시죠? 앞에 나온 frutas 여성 복수 이렇게 동사 앞으로 목적 대명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팔아요. 이 얘기죠. 그쵸? Aquí las tenemos. Aquí tenemos las frutas también. 우리도 과일 있어요. 여기도 과일 있어요. 이 얘기죠. 그랬더니 묻기를 Tiene cerezas. cerezas가 뭐냐면 버치. 우리도 요새 체리 많이 먹죠. 그쵸? 버치, 앵두 같은 거 굉장히 맛있어요. 뭐 스페인이 워낙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또 중남미는 뭐 그 열대도 있고 많이 있어서 과일이 뭐 너무 맛있고 아주 좀 어떤 면에서 그냥 목이 맺히할 정도로 달죠. Tiene cerezas, cereza 그러니까 앵두 같은 거 그냥 보통 cereza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앵두랑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sí, ¿cuánto quiere? 자, 이 ¿cuánto quiere도 잘 알아두시면 참 편해요. 얼마나 원하세요? 얼만큼이나 살려고 그러는데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Deme medio kilo de cerezas y 2 kilos de naranjas 이렇게 얘기했어요. Deme medio kilo de cerezas. 자, cereza는 medio kilo, 반 킬로. 그리고 이 2 kilos. 자, medio 반 킬로는 s가 없죠. 단수니까요. 그렇죠? 2 kilos, 2kg는 복수해야 되죠. 그렇죠? 2 kilos de naranjas. 나랑하가 뭐냐면 오렌지예요. 그 스페인의 남부 지방의 도시에 가면 그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예요. 그래서 오렌지 열릴 때 가시면 가로수에 그러니까 주황색 오렌지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로수가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나랑하스, 자, 나랑하스 2kg 주세요. 그런 얘기죠. 데메, 이거 이제 오늘 배우실 명령법이에요. 데메, 주십시오. 이 얘기죠. Aquí tiene,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배우셨던 거였죠? algo más, 이것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더요? 다른 거 더? 그랬더니 sí, deme 2 de esto y 3 de esto. 자, 이거 저희 이제 스페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사고 싶은데 그거 이름 정확히 몰라요. 그럴 때 이거 2개, 이거 3개,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dos de esto, tres de esto. 예?
이거 2개, 이거 3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뭔지 분명히 알면 그 이름을 딱 찍어서 말하겠지만 잘 모를 적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케마스 그리고 뭐 더요? 알고마스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깨마스 어떤 것 더? 나다마스 하면 나다마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나다마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배우신 표현에 관련된 것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제 먼저 보실 게 그 복잡한 명령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휘를 많이 안 했으니까 뭐 과일 이름 몇 개 알려드리고서는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스페인에 가시면 보통 우리 이제 그 해외여행 가면 늘 식당에서 사 먹기만 하지 않잖아요. 백화점 지하 슈퍼 같은데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물건 사다가 먹을 거 사다가 호텔방에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에서 드시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일 사실 때요. 과일 일단 슈퍼마켓에 갔으니까 자 세레사는 나왔어요. 그쵸? 세레사. 자, 나랑하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페인에, 뭐, 혹은 중남미에, 뭐,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 자, 우바. 우바는 포도죠. 그쵸? 우바는 포도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만사나. 얘는 사과죠. 그쵸? 자, 사과 나오면 배 나와야 되죠. 빼라. 빼라예요. 그 배는 뭐, 한국, 중국 배가 제일 맛있다고 이제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멜론 있어요. 멜론. 멜론 아시죠? 스페인에서는 그 후식으로요. 멜론에다가 하몬이라는 그 우리로 따지면 글쎄 돼지 뒷다리 말린 건데 햄하고는 좀 다른 건데 살라미 비슷한 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하몬을 이렇게 말아서 주는 그 후식 굉장히 맛있어요. 멜론 하죠. 그러면 복숭아는요. 멜로꼬떤 하면 복숭아예요. 멜로꼬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바나나. 바나나라고 안 그래요. 플라타노예요. 플라타노. 그쵸? 그 다음에 파인애플 드셔야지 되죠. 파인애플 삐냐. 그래서 이 삐냐에서 나오는 그 피부 되게 나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피부 이렇게 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까라데 삐냐라고 그래요. 나 이렇게 나쁜 표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알아들으세요. 까라데 삐냐라 그래요. 그럼 이제 파인애플 그 표면처럼 얼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나쁘다 이런 뜻으로 피부 나쁜 사람들 얘기할 때 얘기하죠. 좋은 것만 알려드려야 되는데 쓰시지는 말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토마테 하면 이게 이제 토마토죠. 그쵸? 그리고 딸기, 프레사. 그 다음에 수박, 산디야. 이게 과일 그냥 사서 드실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음식 같은 거 시키실 적에요. 주스 시키실 때도 필요하고 뭐 아이스크림 사서 드실 때도 엘라도 데 프레사. 딸기 아이스크림. 그쵸? 그 다음에 뭐 엘라도 데 나랑하 이렇게 할 때도 필요하고요. 주스 드실 적에 후고 데 나랑하 오렌지 주스, 후고 데 우바 하면 포도 주스. 그쵸? 그 다음에 호고 데 프레사 하면 딸기 주스 이렇게 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서 쓰셔도 되고 슈퍼마켓 가셔서 이런 거 다 사셔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가게 이름이에요.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아까 저기 빵 나왔잖아요. 빵에 이제 빵집 하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집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어에서 파나데리아 이렇게 붙이면 빵집이에요. 파나데리아.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프루타. 그러면, 프루테리아. 이렇게요. 그쵸? 리브로 하면 책이잖아요. 그럼 책 파는 데는요, 리브레리아. 이렇게요. 예? 그리고 문구류 파는 데는 빠페리 종이잖아요. 그래서 빠펠레리아 하면 빠펠레리아는 문구류 파는 문구점이에요. 그래서 그 공통점 아시겠죠? 레리아 뭐 에리아 이렇게 붙으면 그거 파는 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파토가 신발인데 신발 가게 뭐요? 사파테리아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사실 수 있다는 것, 이 표현 잠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기로 했었던 명령법 해보시도록 하겠어요.
전에 한번 배우셨었어요. 그 뭐 배우셨었냐면 또에 대한 긍정명령. 또에 대한 긍정명령은 뭐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직설법의 3인칭 단수형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블라 이런 표현 썼었었죠. 그쵸? 그냥 프레스타메 이렇게 쓸 때 빌려주세요. 프레스타메 혹은 아블라 말해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냥 그대로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 개 한번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먹어 이제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꼬메르라는 동사에서 3인칭 단수 표현하려면 꼬메 쓰셔야 되잖아요. 그쵸? 꼬메. 그럴 때 꼬메 이렇게 하면 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기보단 먹어 이제 그만 이렇게 할 때 꼬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져오다 이런 트라엘 동사 있었죠? 가져오다. 그 동사 변화 했었었는데 뭐를 가져와라 할 때 트라에 이렇게 쓰면 가져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럼 나에게 가져와 그럼 트라에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트라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르 동사요. 그러면 주다잖아요. 근데 이게 3인칭 단수가 다란 말이에요. 그쵸? 생각나세요? 도이다스타 이렇게 동사 변화 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줘 할 때 어떻게 쓴다? 다메 이렇게 쓴다고요. 예? 그래서 다멜로 이렇게 써요. 다멜로 이렇게 쓰면 이거 뭐냐면 주다 나에게 로 목적격 그것을 다멜로 그래서 이렇게요. 다멜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다 나에게 그것을 나 그거 줘 할 때 다멜로 이렇게 쓰거든요. 다멜로가 뭐야 도대체? 이거예요. 다르 동사에다가 나에게 로 그것을 명령형에 그 목적 대명사 이렇게 다 붙여 쓴다는 거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다멜로 붙이실 때도 간접 목적어 앞에 직접 목적어 뒤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멜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에 관한 명령은 이제 아셨어요. 또에 관한 명령 하실 적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직설법 3인칭 단수형 동사로 사용한다. 그러면 뭐 해라 이렇게 쓴다는 표현 거라는 거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우스테탄테 명령을 할 때요. 여긴 좀 복잡해요. 자, 우스테스에 대한 명령 조금 복잡하지만 그 우스테스에 대한 명령 배워두시면 나중에 그 스페인 문어 문법에서 제일 어렵다는 접속법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도록 미리미리 해드릴게요. 우스테스에 관한 명령 뭐냐면은요. 이제 아블라르라는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동사의 1인칭 단수 동사 변화를 한번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아블로죠. 그쵸? 아블로예요. 그쵸? 이 아블로에서 여기까지는 간이고 얘가 어미잖아요. 그래서 어미 변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 자리에 AR로 끝난 동사면 거꾸로 E를 집어넣고 네? 그렇게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서 꼬메르 같은 동사요. 꼬메르의 1인칭 단수형은 뭐다? 꼬모였잖아요. 그런데 요 오 자리 요게 어미잖아요. 그런데 ER로 끝난 동사면 뭘 집어넣는다? R을 집어넣는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비르 같은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비르 동사 1인칭 비보잖아요. 그럼 요 오에다 뭘 집어넣는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렇게 셋으로 동사가 스페인어 동사가 AR, ER, IR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얘 혼자 얘네 둘이 같은 편이다 이런 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IR이지만 뭘 집어넣는다? R을 집어넣는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블레 이러면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꼬마 이러면 어서 드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우스뜻에 대한 명령이니까요. 또 비바 좀 웃기네요. 그쵸? 사세요 이러려니까요. 근데 하여간 비비르의 명령형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셨을까요?
이해가셨죠? 그렇죠? 물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1인칭이니까 1인칭 고변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칭 고변화 동사인 경우에는 명령형이 좀 특이해져요. 아까 저희 배웠었던 트라에르 동사요. 가져오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라에르의 1인칭 단수형은 1인칭 고변화 동사여가지고 뭐였냐면 트라이고였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얘를 오를 뭐로 바꾼다? 자, 얘가 ER로 끝나는 동사니까 거꾸로 R로 바꾼다. 그래서 트라이가 하면 가져오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고요. 보통 트라이가 혼자 잘 쓰지 않고 트라이가 멜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아까 멜로 생각나시죠? 나멜로 할 때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센트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왜 찍어줄까요? 딱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멜로가 없을 때 트라이가 할 때 원래의 아센토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원래의 아센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아센토 찍지 않아도 트라이가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멜로를 붙이면 이렇게 음절이 늘어나니까 원래의 아센토 법칙에 따르게 되면 여기에 아센토를 넣어서 트라이가 멜로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어에서는 원래의 아센토, 원래의 발음을 보존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있었던 곳에 그대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가 멜로.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자, 그거 가져오세요. 그것 제게로 가져오세요 할 때 트라이가 멜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베닐 쓰신다고요? 베닐 오다 이거였었죠? 베닐도 똑같이 고변화 동사예요. 1인칭 뱅고였었어요. 그쵸? 뱅고. 자, 오 이 자리에다가 여기 IR로 끝난 동사니까 뭐 붙이셔야 되냐면 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뱅가 하면 뱅가 오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뱅가 세뇨르 이리로 오시죠. 뱅가 아끼 이리로 오세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저 뱅가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차트에 나온 표현 그러니까 데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데메. 이 데는요. 다르 동사인데 다르 동사는 명령형이 그 우스테세 관한 명령형이 그러니까 불규칙이에요. 그렇죠? 불규칙이어서 데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데하고 데메 하면 보세요.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 뚜에 관한 명령은 뭐였냐면 다메였었어요. 다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줘 하고 뚜에 관한 명령이죠. 그래서 다멜로 나에게 그것을 줘. 그렇죠? 그런데 데멜로 하면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차트에서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데메 dos de esto y tres de esto. 이거 2개, 이거 3개 주세요 했을 때 그 데메. 이건 또 이제 불규칙이어서 불규칙은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다른 많은 불규칙들은 또 이제 다음 기회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외우시면 다 외우시기 어려우니까 또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은 그 뚜에 관한 일반적인 명령, 또 긍정 명령, 또 우스tet에 관해서 규칙형일 때 그 명령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 medio kilo 하면 2분의 1kg, cuarto 4분의 1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이름이랑 또 슈퍼마켓에 가셔서 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또 물건 파는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게에 관련된 표현들 배우셨어요. 오늘 배우신 표현 다 다양하게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